두 번째 들어갑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한용 한겨레 기자입니다. 이제 성한용 씨도 상당히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선임 기자예요. 그냥 기자 아니야. 선임 기자, 대기자, 대기자나 선임 기자는 기자 중에 기자란 뜻이에요. 이 머리 벗겨진 이 성한용 씨가 이분도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분도 굉장히 독설가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분이 이 양반이 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대차게 까요. 그리고 이분도 글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쓰고 논리가 강해. 그런데 그 맛이 이 글에서는 안 나와. 왜? 애정어린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중권처럼 세게 깔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는 우리 민주당, 아이고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이렇게 끌어안는 입장에서 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얘들아. 그러니까 진중권은 그냥 회초리를 들었다면 여기는 토닥토닥 하면서 정신 좀 차리렴 이렇게 쓴 거야. 자, 앞에 볼드 글씨부터 볼게요.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만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민주당의 시작은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다 건국과 함께 시작이 됐어.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이 있었고 그때 민주당이 있었어요. 그 자유당이 계속 내려 전두환 박정희 거치고 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된 거고, 물론 그 사이에 이합집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중간에 섞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뿌리는 자유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민주당 국민들은 그래도 그동안 인식이 그래도 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봐줬어. 그런데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정체성을 갖다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 빨리 볼게요.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법에서 가지고 오면 제일 좋아요. 제가 쓴 졸필 중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의회가 집행부보다 먼저다.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온 줄 알아요? 헌법에 보면요. 헌법에 보면은 먼저 총설적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국민이 먼저니까 헌법에서도 법에서 배열하는 순서는 중요도의 순서야. 그래서 국민이 먼저야.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나래. 그다음에 통치기구를 언급을 하는데 통치기구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국회야. 그다음이 정부고 대통령,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거야. 굳이 우리가 삼권 분립을 얘기하자면 굳이 서열을 얘기하자면 국회가 먼저야. 의회가 먼저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지방자치법도요. 쭉 나오다가 지방자치 단체에 들어가 보면은 지방의회가 먼저 나와. 집행부보다. 법의 배열 순서가 그 중요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의회가 먼저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서도 그걸 갖다가 제가 인용을 해왔거든요. 법의 배열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중요해요. 의회가 먼저 나온다.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뭔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는 좀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기법이에요. 청렴의무 46조 그대로 가지고 왔죠. 자, 뭐 중간 이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갔는데 뭐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못된 짓 하지 마. 30 헌법부터 들어갔다. 자, 개헌을 우리가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조항들은 폐지 개정 의견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절대 못 뺀다 이거지. 46조 목적이 뭐야?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자,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도 있어요. 뭐냐? 뭐 이런 국회의원 당연히 적용 대상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가 강조될까? 퀴즈. 딱 하나예요. 국회의원은 뭐 시장도 마찬가지야.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아니면 중앙부처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왜 청렴 의무가 강조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청렴 의무를 강조할까? 자, 뒤집어 얘기하면은 청렴 의무를 강조한다는 거 뭐야? 얘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감옥 가고 뇌물 받아서 감옥 가고 뭐 이유가 뭘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할까? 왜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니까 그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예를 들면 어디가 개발이 된다. 우린 죽어도 몰라요. 언론 보도 보고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정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국회 예를 들면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데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물론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자기 돈으로는 안 하겠죠. 사돈의 8촌까지 안 쓰겠지. 정말 차명을 쓰겠지. 자기 돈으로 거래 안 하겠죠. 요새는 다 재산 신고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빠르고 쉽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크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보의 문제야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가 남들보다 하루만 먼저 알면 돼. 거기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 남들보다 하루 먼저 알면은 가서 그냥 사놓으면 그만이야. 헐값에 사놓고 다음날 언론 보도 나면은 땅값은 10배로 튀고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 어쨌건 간에 자, 청렴의 의무를 갖다 여러 단락에 거쳐가지고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단락 또 나오네.
공직자윤리법은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국회의원 연봉이 엄청나죠? 우리가 받는 연봉이 최소한 3배? 3배, 4배는 된단 말이야? 3배를 받는다. 자, 중요한 거. 국회의원에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야? 딴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지. 이 정도는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뒷돈 받지 마.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둘게요. 우리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시작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무보수 명예직. 월급 안 줬어.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이분들 월급 받아요. 참고로 우리보다 적게 받아요. 다 떼고 나면 우리보다 적어요. 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돈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는지 알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시의원 못 되는 거야. 시의원 군의원 할 수가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원하면은 1년 360을 다 출근 않더라도 회계가 우리가 100일이 넘어가. 그럼 직장인들은 죽어도 못해요, 시원. 결국은 뭐냐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만 시원 군의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업으로 시원 군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국회 사무처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서 비트코인을 기재달라고 요청했다. 근데 이게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직까지는. 김남국 안 썼어. 자, 이거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가 봐요.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어. 그런데 이것도 묘한 테크닉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십자포화를 맞고 있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쓰죠. 기재하지 않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 살짝 물타기를 해주는 거야. 김남국만 욕하지 마. 털어보면 더 나올걸? 국힘 너네도 많을 거야. 코인질하는 사람들. 살짝 이런 게 그냥 교묘한 물타기의 기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글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아군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 공직자윤리법은 뭐 저거. 자, 1,000만 원 이상 현금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잘 신고 안 해. 부자들 집에 가보면 금고에 진짜 몇 억씩 가지고 있대요. 신고 안 합니다, 그거. 신고 안 하려고 금고에다 놓는 거지. 가상자서도 엄연히 재산이다. 그 정도 액수가 넘는, 자, 중요해. 여기서 앞에랑 똑같아. 그 정도 액수가 넘는 엄청난 현금을 갖다가 1,000만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상자산 갖고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게 뭐야? 김남국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국민의힘 니네도 솔직히 털어보면 국회의원들 코인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거란 말이지. 국힘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묘랄까? 약간 교묘한 방법으로 살짝 물타기를 해주는 거야. 김남국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래? 이제 이런 뜻이야.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 나오죠. 쇄신의총에서 민주당이 도덕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도덕주의를 함정으로 본 것 자체가 문제야. 이거 함정 아니에요. 도덕은 꼭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앞에 진중권 칼럼에서 봤잖아요. 꼭 도덕적이어야 돼 우리가? 유능하면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 그걸 똑같이 비판을 하는 거야. 틀렸다. 민주당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딱 단칼에 잘라서 얘기하는 기법도 굉장히 좀 글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틀렸어. 틀렸다. 민주당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과거를 끌어옵니다. 이 성한용 기자는, 선임 기자는 어쨌건 민주당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에 뭐 독재와 불의와 맞서 싸운 과거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 진중권 칼럼에서 그런 거 언급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색깔의 주장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근거를 갖다가 따오는 게 다른 거란 말이야. 민주당이 정말 정의로운 정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955년 이 사람들이 창당한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승만 독재와 싸우고 쿠데타로 짓고 난 박정희 전두환하고 싸웠다.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을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근데 그런 민주당의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제 이 성환용 씨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어저께 우리 한겨레 사설 봤죠. 윤리특위 제소하라고. 한겨레가 김남국 손절한 거야, 이거는. 손절한 거야. 이거 김남국 안 자르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본 거야.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국민의힘의 정권을 넘겨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 사태로 인한 위선 논란이 컸다고 본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쓸 때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진중권 칼럼에서는 조국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깠잖아. 근데 여기서는 봐봐. 조국 사태로 인한 위선 논란이란 게 뭐예요? 정해지지 않는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논란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 위선 논란이. 조국이 위선적이라고 진중권 대놓고 얘기했지만 성한용 이 사람은 조국 사태로 인한 위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갖다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컸다고 본다. 이 온도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논란이란 건 뭐냐면 기다 아니다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 근데 이 성한용 씨는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국이 100%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연 그렇게까지 먼지 털어가지고 갔다가 부인을 감옥에 보내고 애를 갖다 고졸자로 만들 정도냐? 그건 아니다. 표창장 위조한 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은 과연 그 정도로 심한 거냐? 그 기준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냐? 그 기준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나 장모 털면은 걔네도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라고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중권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건 논란도 아니야. 조국은 그냥 위선이야, 그냥. 위선적인 인간이야. 근데 여기서 논란이란 말. 이 논란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민주당 의총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자성도 좋지만 지금 싸워야 된다. 한 명씩 다 날라가면 누가 싸우겠느냐? 그것도 틀렸다. 이것도 글 쓰는 수법이에요. 앞에서 틀렸다. 민주당 도덕적이어야 된다. 똑같은 편 또 가져. 틀렸다. 그것도 틀렸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 맛깔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게 글의 양념인 거야. 후추, 소금, 설탕 잘 치는 거야. 그것도 틀렸다. 도덕성은 도덕성이고 대우투쟁은 대우투쟁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대우투쟁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계산한다는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야.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생각한다.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단어가 축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을 읽힌단 말이지.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상투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비판하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당대 때 돈봉투 뿌렸어. 자, 기자들이 막 물어보지. 그랬더니 뭐야? 이제 물타기 수법 들어간 거야. 김연아 의원 사건 어떻게 되냐? 국힘이야. 박순자 의원 수사 어떻게 되냐? 국힘. 아, 털 거면 우리만 털지 말고 저쪽도 털어야지. 되물었다. 이거는 제일 야당 대표답지 않은 대응이었다. 그런 사고방식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방을 나왔을 거다. 지지부진했잖아, 처음에. 5일이 지나서야 조사한다는 얘기를 했고, 왜냐, 김남국이 이재명 측근이니까. 자, 드디어 이제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70년 전통의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성한용, 이선임 기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돈봉투 김남국 사건이 끝이 아니다. 자, 여기서도 재밌는 거.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게 뭐냐면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자, 지금 검찰은 정말 그야말로 윤석열 그 검찰 조직에서 대통령이 나왔잖아,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지금 검찰은 절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다고 안 봐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제일 베프 동생이야, 지금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모든 정보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자,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기획수사, 민주당을 향한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는 뜻을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타겟으로 한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편파수사 이런 게 걱정된다는 우려를 갖다가 살짝 집어넣은 거야.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 캐비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다 아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 모든 정보가 다 검찰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연예인, 거물급 연예인 마약 사건이 가끔 빵빵 터질 때 그 터지는 타이밍을 보면은 정부 여당이,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기사 나올 때쯤 되면은 연예인 막 그것도 큰 거야. 거의 이제 A급.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진짜 잔잔바리 그냥 잘 모르는 제 듣보잡 연예인이 아니라 덩치 큰 연예인들 많아서 다 들고 있다가 때가 되면 푸는 거야. 아, 지금 터뜨려야 되겠다. 물타기로 덮어야 되겠다. 이럴 때. 검찰은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환용 한겨레 기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문장인 거야. 야, 민주당 조심해. 지금 검찰이 너네 노리고 또 뭔가 터질지도 몰라.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잘라내야 한다.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총선 망한다. 도덕적이지 않은 민주당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어린 끌어안으면서 애정어린 질책을 한 거예요. 아까 봤던 진중권 칼럼하고 왔을 때 완전히 온도차가 다르죠.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을 질타하고 혼내는 내용인데 진중권은 그냥 이제 약간 비웃음을 섞어가면서 비아냥 섞어가면서 아이고 니들이 그래 봤자지 뭐 그래 역시 니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였다면은
성완용 기자 칼럼은 민주당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거, 뭐 70년간 독재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표현까지 넣어가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같은 김남국 사태를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사설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